여러분, 멕시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먹을 거라면 나초? 타코? 아니면 코코에 나왔던 죽은 자의 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치차리토? 에이, 그럴 리가요. 주정뱅이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그것. 원래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데킬라입니다. 데킬라는 예능 프로그램 서지민을 촬영하며 BTS B가 푹 빠졌다는 바로 그 술인데요. 저에게도 데킬라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술이라고는 소주, 맥주, 막걸리만 마실 줄 알았던 20대 초반의 어린 주정뱅이는 우연히 펍에서 친구의 추천으로 데킬라를 마셔보게 됐죠. 아니 그런데 웬걸? 레몬이랑 소금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데킬라에 레몬, 소금을 같이 곁들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레몬에 소금을 찍어 먹어? 레몬을 먹고 소금을 먹어? 소금을 먹고 레몬을 먹어? 손으로 집어 먹어? 뭐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펍 사장님이 알려준 방법은 이랬는데요. 1. 손등에 레몬을 바른다. 2. 그 위에 소금을 뿌린다. 3. 손등에 남은 소금을 핥고 데킬라 샷을 쭉 마신다. 4. 레몬을 베어문다.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마셔보니 와, 왜 이 술을 이제야 안 건지 정말. 저의 짧은 배움이 한스러웠습니다. 매일같이 소주만 부어라 마셔라 하던 저에게는 신세계였던 거죠. 짭짤한 소금 위에 더해진 독하지만 부드러운 데킬라와 그 뒤에 베어무는 레몬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하면서 바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고기만 먹다가 쌈장, 마늘을 넣은 쌈의 맛을 알게 된 기분이었달까. 원래 먹는 방법은 레몬 대신 라임이나 오렌지를 곁들인다고 해요. 그렇게 새로운 맛에 빠져버린 주정뱅이는 샷을 무한히 추가하다가 결국 사장님의 이래 마실 거면 병으로 시키지 그랬나. 땅을 치고 후회했죠. 여튼 저에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줬던 데킬라. 이 술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알로에 같기도 선인장 같기도 한 이 식물의 정체는 블루 아가베입니다. 길다란 잎이 용의 혀 같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용설란이라고 부르죠. 아가베 시럽을 만드는 그 아가베가 맞습니다. 그나저나 이걸로 술을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주정뱅이 선조들의 술을 향한 집념은 대단합니다. 사실 이건 선인장처럼 생겼지만 선인장과는 거리가 멀고 아스파라거스에 좀 더 가깝다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를 식물의 세계네요. 이 데킬라라는 이름은 멕시코의 할리스코 주에 있는 데킬라라는 도시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멕시코 법에 의해서 같은 원료, 같은 방식으로 만들더라도 지정된 곳에서 생산된 것만이 데킬라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하죠.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생산된 브랜디만을 꼬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 데킬라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과거 멕시코를 침략한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브랜디를 잔뜩 챙겨서 멕시코에 왔는데요. 암만 많이 챙겨온다 한들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결국 브랜디가 동이 나고 말았죠. 브랜디가 때리네. 인자 술은 못 마시겠다. 라는 건 어림없는 소리. 그런다고 술을 포기할 리가요. 브랜디를 대체할 방법을 모색하던 스페인 정복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풀케입니다. 이 풀케는 아즈텍 문명부터 이어지던 것으로 아즈텍 민족은 아가베를 사용해 만든 발효 음료인 이 풀케를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했었죠. 술에 굶주리던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 풀케를 증류해 더 독한 술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메즈칼입니다. 데킬라 얘기하다가 왜 메즈칼이냐고요? 아가베 중에서도 블루 아가베를 사용한 한 번이 아닌 두 번의 증류를 거친 지정된 곳에서 생산한 메즈칼이 바로 데킬라라고 해요. 까다롭죠? 여담이지만 이 메즈칼은 벌레가 들어있는 술로 유명하답니다. 메즈칼을 따르다가 잔에 벌레가 들어갔다면 럭키가이라고 하네요. 저는 포기할게요. 뭐 여튼 이 데킬라는 마시는 방법 또한 다양한데요. 앞서 말한 레몬과 소금을 곁들이는 방법도 있고 토마토 주스를 섞어 마시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숙취에는 좋을지도? 하바네로의 나라답게 핫소스를 넣어서 마시기도 하고 칵테일로도 많이 즐긴다고 합니다. 술쟁이들이라면 익히 들어 알고 있을 마가리타가 바로 이 데킬라를 넣어 만든 칵테일이죠. 데킬라에 오렌지 주스와 석류 주스를 섞은 데킬라 선라이즈라는 칵테일도 있는데요. 사실 이 데킬라 선라이즈는 데킬라를 마시고 난 다음 날의 숙취를 뜻하는 말이라고도 해요. 네, 그러니 우리 데킬라를 마실 때는 섞어 먹지 말아요. 그나저나 이것저것 섞어 먹는 건 우리나라 주정뱅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술은 많을수록 또 다양할수록 좋다. 우리 술쟁이들의 모토답게 데킬라도 숙성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는데요. 데킬라를 증류한 이후 바로 병입하거나 최대 2개월의 숙성 기간을 가진다면 블랑코라고 합니다. 실버라고도 부르죠. 블랑코는 스페인어로 흰색을 의미하는데요. 이름처럼 투명한 색깔을 띠며 숙성 기간이 짧아서 가격도 저렴하답니다. 멕시코는 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숙성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손실되는 양이 위스키에 비해 많은데요. 이렇게 장기간 숙성에 불리한 탓에 숙성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진답니다. 이런 면에서 블랑코는 저렴한 것이고요. 주로 칵테일의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포사도인데요. 레포사도는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숙성 기간을 거쳐요. 옅은 황금색을 띠고 있는데요. 데킬라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호세꾸엘보도 레포사도에 속하죠. 호세꾸엘보는 가장 오래된 데킬라 브랜드로서 시중에서 3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서 입문용으로도 평소에 즐기기에도 아주 좋답니다. 제가 처음 입문했던 데킬라도 호세꾸엘보였죠. 600리터 이하의 오크통에서 1년 이상을 숙성하게 되면 아네호라고 하는데요. 올드라는 의미입니다. 아네호의 경우 브랜드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레포사도에 비해 조금 더 진한 황금색을 띈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엑스트라 아네호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가장 비쌀 것 같은 냄새가 나죠? 600리터 이하의 오크통에서 3년 이상 숙성해야만 엑스트라 아네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마셔보지 못했지만 오래 숙성한 만큼 다양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데킬라를 마셔보면 첫 잔은 독하다 싶지만 다음 잔을 마셔보면 독하다는 느낌 대신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데킬라 특유의 향이 느껴진답니다. 거기에 소금과 레몬을 더한다면 와, 이 맛에 데킬라를 마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멕시코 느낌 물씬 나도록 나초칩의 데킬라 한 잔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